자, 중국 교수님이다만 굉장히 소수설을 내놨습니다. 사드, 한국이 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과연 이 교수들은 운명은 어떻게 될지.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온갖 유언 비어가 난무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유언비어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혼란도 부추긴다 그러는데 허진석 차장. 그러니까 김재동 씨 얘기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야당 의원 6명도 넌지시 언급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앵커께서는 또 공세적이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저런 그 스탠스에서 물러선 적이 없이 계속해서 사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갤럽이 조사한 거 보니까 한 달 동안 찬성이 조금 높아졌군요. 네, 그래서 지금 찬성이 보시다시피 7월 2주째에는 50%였는데 8월 2주째에는 지금 56%로 6%포인트가 올랐는데요. 네. 저게 이제 50%를 넘어섰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울러 같이 보시면 반대는 32%에서 31%로 약간 떨어진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의 생각의 흐름이 이 7월 둘째 주라면은 사드 배치가 발표되고 총리가 성주에 내려갔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에게 사드가 좀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국민의 절반에서 조금 높아졌다는 그 믿음이 좀 생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게 여론이 지금 돌아섰다기보다도 이제 진실이 조금씩 알려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일 처음에 그 광우병 사태와 비슷하게 사드만 배치하면 많은 분들이 전자파 때문에 무슨 건강에 위협을 받고 이런 괴담을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점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이 방중 의원, 더민주 의원 6명이 그분들은 사드 배치 사실 반대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그 어떤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사드 배치에 관해서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 어떤 여론의 등을 얻고 갔으면 이게 모르는데 완전히 뭐 누가 말했듯이 여행 갈 정도로 사드 배치가 무슨 반대가 무슨 장난 비슷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런 걸 국민들이 보면서 이 사드라는 게 야당이 주장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구나 한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6명을 인솔한 김영호 의원은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것 같다. 진짜 도와준 거네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점심 한번 낼 것 같다고 뭐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전 이해합니다만 저거는 농담이 농담 같지도 않게 들립니다. 자기가 원래 원했던 방향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은 장관은 그 가서 오히려 사드의 그 반대 논리를 그 중국 수보로 듣고 와서 우리 한국에다 퍼뜨리려고 왔지만은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얘기도 했거든요. 자, 방중이 만약에 사대주의냐. 지금 이제 사대주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사드에 반대하는 의견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국익을 놓고 반대쪽에는 중국에 가서 마치 응원을 받으려듯이 거길 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군요.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일단 조용히 묻어가자. 허진석 차장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대표가 한 말인데요. 보고서를 아예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모양새부터 해서 약간 좀 가볍게 움직였다는 생각들이 여론들이 많았었는데요. 나와서 사드 얘기로 계속해서 논란이 불러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이를 차단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방중 보고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방중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정권 내에서 여당과의 싸움이라든지 여론전에서 많이 밀릴 건가를 알고서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성과가 나와도 인정받기 어렵다. 자꾸 만회하려고 변명하지 말고 성과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중국 변수라는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한국에서는 아주 강하게 사드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중국 가는 문제 때문에 전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됐거든요. 중국이 개입된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이렇게 차이가 크군요.
그다음에 더 하나는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일본은 한국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네. 그래도 훨씬 더 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이 자기 돈 주고 네. 사드를 좀 사서 네. 이번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오니까 아마 야당 원내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네.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의 직접적 타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일본은 네. 바다 건너가기 때문에 나름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드를 자기 돈 주고 배치한다 그러는데 네. 우리는 미국이 와서 그냥 자기 돈 주고 와서 지켜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굉장히 공색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야당 의원 6분은 완전히 어떤 여론전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죠. 네. 이번에 6분이 어떤 감으로서 어떤 국민들의 감정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게 중국에 가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있죠. 네. 우리나라 안보 문제 아닙니까? 네. 이걸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대주의, 지금 여당은 사대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네. 저도 방송에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네. 세자 책봉되면 중국에 가서 승인받아 오는 거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방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런 걷다 성과도 없고 네. 걷다가 중국에 가서 설명하고 결국은 중국 측의 어떤 승인받으러 간 거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나 김종인 대표도 지금 이 6분의 방중을 극히 폄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고서도 만들지 마라. 김종인 대표는 여행 간 건데 무슨 내가 할 말이 있냐. 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6분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못 만들고 갔기 때문에 네. 그분들 의도가 어쨌든 아주 비판을 많이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많이 도와준 거죠. 네. 그러면요. 사실은 이제 김종인 체제 지금 연말에 영입된 이후에 햇볕 정책도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된다. 위안부 문제, 국가 간 협상, 한일 간에 끝났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사드 문제, 국회에서 동의받을 일이 아니다면서 당 주류 의원들의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을 그렇게 조심조심 몰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 때문에 당을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입니다. 당신네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취하는 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맞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왜 그러면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취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행에 젖은 대로 당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저도 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저 얘기만 들어보면 일단 이 고비가 좀 지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사드 문제 크게 얘기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말에 더민주당은 새로운 당 대표를 뽑잖아요. 결국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중국하면 한 목소리로 다 당의 뜻대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네요. 정말 양심 있는 지식인이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융 베이징 사범대 교수인데 네. 한중 대립하면 중국은 잃는 것이 더 많다. 네. 사드 배치는 한국이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의 오랜 전략 목표로 한국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까 중국은 단호한 건 좋지만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을 써서 네. 일간지에 기고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 있는 논의의 뿌리는 우리는 한국은 북한이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계속 발사 실험하니까 그걸 막고 싶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람조차도 사드는 미국 생각대로 다 하는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네.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하는 이 시기가 네. 남중국해 재판 판정 피해를 보고 나서 종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 명 더 있습니다. 네. 덩위원이란 정치평론가인데 사실은 이 덩위원이란 정치평론가가 사실 중앙당교에 소속됐던 중국 공산당 소속이었다가 문제가 돼서 물러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당에 입장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가 네.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된다. 21세기 중국은 대한민국과 손잡고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치대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양반이 그래도 네. 저런 말을 썼는데 사드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 바로
우리 6명이 중국에 갔다 와가면서 혈맹 소리를 했던 게 바로 제 얘기입니다. 조중혈맹. 예, 혈맹 소리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소리를 하면서 네. 중국이 북핵 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실망해서 사드를 배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네. 사드를 배치한 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저런 분들이 정말 중국을 위하는 분이다, 오히려. 네. 지금 중국이 있죠. 어제 블룸버그 그 뉴스에 의하면은 네. 부실 은행 정리하는데 지금 230조 내지 250조가 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군사 문제 말고 네. 지금 경제 문제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거기에 네. 쏟아야 될 예산이 엄청난데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만일 미국과 지금 아까 그 미국과의 어떤 네. 세력 다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군비 경쟁을 벌인다면요. 네. 중국은 예전에 등소평 이전에 지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지금 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중국이 북한 때문에 이 경제가 피폐해져 가지고 옛날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냐 이 말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대하는 분들 사드 배치에 그러니까 찬성하고 중국의 어떤 과도한 한국 견제에 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말 중국 경제가 지금 위기에 있는 걸 갖다가 아시는 분들이라 봅니다. 자, 일단 중국 내, 이거 사실은 이제 중국 매체, 인민일보나 환구시보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싱가포르 매체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영상은 2002년 평양을 방문한 박근혜 당시 의원의 모습인데요. 자,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당에서 오늘 대통령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요청을 한 게 하나 있죠. 네. 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 그런 요청을 한 건데요. 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국민의당 그동안 이제 당론으로서 사드를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이제 강행할 뜻을 보이자 왜 이러시냐 라면서 2002년 정상회담은 아니고 김정일과 박근혜 당시 의원의 만남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남북한이 현재 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네. 전 세계가 북한의 그 핵실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일침 단결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네. 우리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네. 북한 핵 문제를 용인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네. 그 북한에 대한 그 전 세계의 그 노력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과 관계 개선을 하자 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마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김대중 정부의 그 햇빛 정책을 자기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지금 사드 배치에 사실 극력 반대한 게 사실 더불어민주당보다도 국민의당입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이 왜 그런 게 나왔냐. 그때 김수민 이런 박선숙 이야기 나오면서 그다음 또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국민의당으로서는 이런 사드 배치 문제를 계속 그 주제로 지금 논의의 중심으로 삼고 가야 될 문제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정은 그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이런 계속 사드에 가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그 논의의 중심에 서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일단 지금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손을 합치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 가장 역대 강력한 제재에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시진핑도 김정은을 안 만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요청인데 과연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아직 반응은 나온 게 없죠. 아직 없죠. 네.